지하철 안, 단 한 번의 양보가 서울 전체를 바꿨다. 출근길, 지옥 같은 2호선 전동차 안,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고 게임에 몰두했고, 누군가는 무릎을 부여잡고 조용히 자리를 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외면하던 틈 속에서 한 청년이 일어섰다. 작은 친절이었다. 하지만 그 파장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누군가의 회사를 흔들고 결국엔 서울 한복판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부동산이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었다. 자네가 만든 건 단지 계약이 아니라 기회였네. 그날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양보가 아니다. 그건 작은 선택 하나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지를 보여주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가장 조용하고도 뜨거운 기록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아침 출근길. 전동차 하는 말 그대로 숨 쉴 틈조차 없을 정도로 붐볐다. 땀이 밴 와이셔츠, 지친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요한 무관심. 그 무관심을 뚫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좀 앉아도 될까? 무릎이 안 좋아서 서 있기 힘들어서 말이야.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성함은 박진호, 78. 퇴직 후에도 손주들 등하교를 챙기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그 말에 돌아온 건 싸늘한 반응뿐이었다. 알아요, 여기가 노약자석인 거. 근데 저도 몸 안 좋은 날이에요. 굳이 시비 걸지 마시고 딴 데 알아보시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남성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이어폰을 꽂고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다. 회색 모자, 어깨에 걸린 명품 백팩. 이름은 정재민 31. 외면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그 말투엔 피로와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순간 열차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 몇몇 승객들이 힐끔거리며 상황을 살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박진호 할아버지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깔끔한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은 이지훈 27씨.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할아버지 앞에 섰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 말에 박진호 할아버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이지훈 씨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자리를 안내했다. 앉은 후에도 그는 옆에 서서 조용히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정재민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댔다. 요즘 세상엔 별걸로도 훈계하네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말에 이지훈 씨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노약자석이 왜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먼저 앉았든 양보가 필요한 자리 아닙니까? 정재민은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다. 당신은 성인군자라도 되세요? 뭐 이렇게까지 나서요? 이지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저도 바쁘고 지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순간 주변 승객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았다. 정재민 씨는 얼굴이 붉어진 채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메고 다른 칸으로 사라졌다. 그가 이지훈 씨를 향해 지나가며 낮게 속삭인 말은 의미심장했다. 회사에서 봅시다, 과장님. 두 사람은 알고 보니 같은 직장의 상사와 부하였다. 그러나 이지훈 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 지으며 다시 조용히 손잡이를 잡았다. 박진호 할아버지는 이지훈 씨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따뜻한 분이 있다는 게 참 반갑네요. 이지훈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별 말씀을요. 저도 언젠가 노인이 될 테니까요. 전동차는 다음 역으로 조용히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서서히 스며들며 열차 안에도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이날의 작은 배려는 한 사람에게는 단순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억될 감동이었다. 그리고 아마 이 열차에 있던 누군가는 그 순간을 마음속 어딘가에 깊이 새겼을 것이다. 어느 평범한 아침, 서울 지하철 안에서 피어난 작지만 소중한 인간의 기록이었다. 그날 밤, 이준석은 노트북 앞에 앉은 채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부동산 앱 속 수십 개의 매물은 마치 텅 빈 사진첩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벽에 붙은 메모판에는 여전히 전세집 구하기라는 글씨가 굵은 펜으로 적혀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벽에 박힌 좌절처럼 느껴졌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습기 섞인 공허함을 안고 있었다.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는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고 그 불빛들이 사라질 때마다 준석의 가슴 속 희망도 함께 꺼지는 듯했다. 내가 진짜 서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심장이 한구석이 시렸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숫자로만 움직이는 계산기처럼 인간적인 여유 따위는 허락하지 않았다. 잠시 후 준석은 작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취업 당시의 서류를 꺼내 펼쳤다. 자기소개서 마지막 문장에 적혀있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세상 앞에서 당당히 나를 증명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한동안 잊고 있던 다짐이 되살아났다. 지금까지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버틴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은 다시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목, 그는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오늘은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 집을 보러 다닐 작정이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신축 오피스텔. 사진으로는 깔끔했지만 막상 들어선 이 건물 뒤편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득 쌓여 있었고 내부는 습기 냄새가 가득했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반지하. 천장 가까이 나 있는 작은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 공간에서 집이라는 단어는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졌다.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은 옥탑방.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탁 트인 하늘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비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공간만은 준석의 마음을 붙잡았다. 작은 창문을 통해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지친 마음에 잠시 바람이 스며드는 듯했다. 전세 1억에 맞춰드릴 수 있어요. 다만 겨울에는 좀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중개인의 솔직한 말에 준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도 시작점이니까요. 그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옥탑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비록 고급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이곳에서도 꿈을 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 준석은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늘 괜찮은 집 봤어요. 옥탑방이긴 한데 전망도 좋고 가격도 맞고 마음에 들어요.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안도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그럼 됐다. 마음에만 들면 된 거야. 넌 어디서든 잘 해낼 거야, 준석아. 그날 밤 준석은 달력을 꺼내어 계약 만료일을 확인한 후 조용히 새로운 날짜 하나를 동그라미 쳤다. 그날은 옥탑방 입주일.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그의 노트북 위를 비추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새 프로젝트 발표안이라는 파일이 떠 있었다. 집을 구하는 것도 삶을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일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야경 속 수천 개의 불빛들 중 하나로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의 작고 단단한 빛이 되어 피어나고 있었다. 준석은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갖춰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최승호 어르신. 날이 추운데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최승호 할아버지는 몇 걸음 떼다 다시 돌아섰다.
그의 눈동자에는 잠시 머뭇거림이 있었고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 오늘 같은 날은 괜히 마음이 따뜻하네. 덕분이야, 이준석 씨. 준석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천천히 회사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아침, 출근길. 하지만 그날따라 서울의 거리 풍경은 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회사에 도착한 준석는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다. 오늘은 프로젝트 발표일. 밤늦게까지 수정했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USB에 담아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렸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팀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민석은 말없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달리 말을 걸어오는 이도 걸어가는 이도 없었다. 팀장은 회의 시작을 알리고 이준석에게 발표를 맡겼다. 준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용자 편의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추천 시스템입니다. 차분한 목소리, 준비된 슬라이드,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나온 솔루션. 점점 발표가 이어질수록 회의실은 집중된 공기로 가득 찼고 팀장의 표정엔 서서히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발표가 끝난 후 팀장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잘했습니다, 준석 씨.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매우 명확하군요.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작게 박수를 보냈다. 그 가운데 정민석은 말없이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준석 쪽으로 걸어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하철에서 그 일, 미안했습니다. 준석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정민석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도 그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요. 고맙습니다. 그 순간 무언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다른 팀원들은 그 둘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를 눈치챘고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다. 그날 저녁 준석는 회사 근처 작은 국밥집에 들러 따끈한 식사를 했다. 혼자 앉은 테이블 위 그날의 발표 슬라이드를 떠올리며 조용히 국물을 떠먹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지친 하루를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고 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열고 부동산 앱을 실행했다. 이번에는 옥탑방 필터를 해제하고 전망 좋은 원룸을 눌러보았다. 서울 하늘 아래 자신이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괜찮았다.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어도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언젠가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질 거라 믿으며 이준석은 오늘 하루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덮었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회의실은 조용했고 커피잔 위로 희미한 김만이 일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는 단지 일상적인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그 무엇보다 특별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다. 자네가 원하는 건 단지 지붕 하나일지도 모르지만 김 대표는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자네 같은 사람이 이 도시에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아주 작지만 확실한 시작을 도와주고 싶네. 그 말에 준석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세상 어딘가엔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었다. 혹시 자네가 괜찮다면 김 대표는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건 우리 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네. 조건은 까다롭지 않아.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참여해야 하지. 준석은 서류를 손에 들고 천천히 훑어보았다. 지원 대상은 20, 30대 사회 초년생, 서울 외곽에 위치한 전용 원룸, 보증금은 상징적인 금액, 월세는 최저 수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혀있는 문장? 누군가의 시작을 기억하는 사회는
언젠가 모두를 품게 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석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런 기회를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김 대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이미 충분히 그 자격을 증명했네. 지하철에서 남을 위하는 그 한 행동으로 말이야. 잠시 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준석는 깊이 인사하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 대표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그저 다음 세대에도 이 마음을 전해주게. 그걸로 충분하네. 준석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프로젝트 제안서 창을 열어놓은 채 잠시 손을 멈췄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새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단지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이 아니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사실이 무거웠던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다. 그날 밤 작은 원룸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하나하나의 불빛이 각자의 삶을 비추듯 이준석의 내일 역시 새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다. 최승호 대표이사 송우재단 청년주거지원팀. 그 아래 작게 적혀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준석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오늘의 이 순간을 내가 기억하고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서울에서의 삶은 꽤 괜찮은 거겠지. 그렇게 또 다른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하루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색깔이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 정민석은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그의 시선은 곧장 이준석에게 향했고 그 눈빛엔 당혹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이준석 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얼어붙은 정민석. 반면 준석은 조용히 그의 시선을 받아냈다. 감정적인 반응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눈빛이었다. 김 대표는 두 사람 사이에 감도는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두 사람 서로 아는 사이인가 보군요. 정민석은 애써 침착한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회사 동료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김 대표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사실 오늘 이준석 군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잘 왔어요. 정민석 씨, 어제 제안하신 외부 개발 협력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생각해보니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순간 정민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하지만 김 대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사실 나는 비즈니스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지하철에서 직접 본 일이 나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지요. 정민석은 깜짝 놀란 눈빛으로 김 대표를 바라봤다. 지하철에서요? 김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세상은 요란한 목소리보다 조용한 실천을 기억하는 법이지요. 이준석 씨가 보여준 행동 하나가 나에게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김 대표의 신뢰에 응답하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김 대표는 다시 이준석에게 말했다. 준석 군, 아까 말했던 오피스텔 계약은 내가 직접 진행해 줄 테니 오늘 오후 중으로 서류 준비해서 오게. 자네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줄게. 그 말에 정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회의실 문을 나서며 문틈으로 다시 한번 준석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아쉬움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다. 문이 닫히고 나자 김 대표는 이준석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드러나는 진심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오늘 이 모든 일이 자네에게도 누군가에게도 기억에 남는 날이 되기 바라네. 그 말에 이준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기대 꼭 저도 누군가에게 다시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준석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눈앞에 놓인 현실이 아직도 꿈 같았다. 하지만 그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더 치열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이라는 도시.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교차하고 작은 친절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곳. 그리고 그 도시 한복판에서 한 청년은 오늘 자신만의 자리와 마음의 울림을 얻었다. 그 울림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질 것이다. 지하철에서 시작된 조용한 용기처럼.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누군가 나를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로 결정된다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다. 정민석은 짧은 순간 움찔하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 맞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들킨 듯한 혹은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의 시선. 그 모습은 김 대표가 말한 누군가 보지 않을 때의 진짜 모습과 어딘가 겹쳐 보였다. 김 대표는 준석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따뜻함과 함께 조용한 응원이 담겨 있었다. 준석 군, 오늘 이 자리에서의 약속은 말로만 끝내지 않길 바라네. 자네가 걸어갈 길에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을 테지만 그 선택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을 먼저 두게.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걸세. 준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아. 그럼 이제 각자 본인의 자리에서 할 일을 준비해야지. 그가 회의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민석도 곧 뒤따라 나가며 슬쩍 김 대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말없이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이미 멀리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다. 잠시 후 이준석은 사무실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김 대표가 건넨 임대 계약서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청년주거 희망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이 새겨져 있었다. 계약서 한 장. 하지만 그 속에는 기회라는 이름의 묵직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석아, 무슨 일이니? 준석은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집 구했어요.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정말이니? 아이고, 잘됐다.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싶어서 엄마가 다 미안하네. 그 말에 준석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고 서울의 하늘은 오늘따라 유난히 맑고 깊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지하철의 한 장면에서 시작된 오늘의 하루는 어느새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이준석은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을 이어갈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정민석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을 이었다. 요즘 세상에 그런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어딨어요. 뭔가 조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준석의 미간이 잠시 좁아졌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다만 저는 그분이 진심으로 저를 믿고 도와주신 거라고 느꼈어요.
민성는 그 대답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순진하네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특히 부동산에서는 더더욱. 언젠가 알게 되겠죠. 진짜 이유를. 그 말만 남기고 민성는 자리를 떠났다. 그의 등 뒤로 준성는 가만히 서서 생각에 잠겼다. 민석의 말처럼 모든 것이 너무 이상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곧 김 대표의 말과 그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돈보다 사람을 본다네. 그 한마디가 거짓일 리 없었다. 며칠 후 정식 계약이 진행되었다. 준성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김 대표는 모든 서류를 직접 검토하며 확신에 찬 태도로 말했다. 준석 군,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에게 준 이 집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자네가 앞으로 걸어갈 삶의 기반이 되어줄 출발점이야. 그러니 더 이상 의심 말고 자신 있게 살아가게. 그 말에 준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같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 대표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 말이면 충분하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곳에는 단지 계약 이상의 의미가 존재했다. 그것은 믿음이었고 책임이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다. 그날 밤 준성는 새로 입주한 집의 베란다에 서 있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봄밤의 바람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드디어 집 구했어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났고 꿈 같지만 현실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살아보려 해요. 메시지를 보내고 하늘을 올려다본 준성는 이제야 진짜 서울의 밤이 아름답다고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부지런히 살아갔다. 회사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김 대표의 소개로 참여하게 된 청년 주거 지원 프로젝트에 홍보 콘텐츠 제작에도 힘을 쏟았다. 그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바빴지만 이제는 뚜렷한 목적과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언젠가 그 역시 누군가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누군가의 믿음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건 내가 당신에게 잠시 맡기는 기회입니다. 라고. 이삿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고 청명했다. 새 아파트 앞에 도착한 이사업체 직원들은 전문적인 손길로 하나하나 짐을 옮겼고 준성은 이삿짐을 정리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는 듯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았다. 15층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한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공간이 이제는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함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이사업체 직원이 밝게 인사하며 떠났고 조용해진 집안의 준성은 천천히 앉았다. 바닥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모니터 속에는 회사의 새로운 기획안 파일이 떠 있었지만 준성은 잠시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엔 김 대표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 그리고 기회를 다시 이어가는 마음.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철학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준성은 혼자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집안 곳곳엔 박스들이 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마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식탁 대신 박스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앉아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이게 나의 첫 독립이구나.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기대선 준성은 한참 동안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수많은 불빛 속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기회를 찾고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신처럼 누군가의 선의를 마주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김 대표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잘 정착했는가?
조만간 청년 주거 지원 프로젝트 설명회가 있는데 자네가 간단한 후기 발표를 해주면 좋겠네. 어떻게 생각하나? 준성는 망설이지 않고 답장을 보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제가 받은 이 기회를 다른 분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열린 설명회. 많은 청년들이 자리한 소규모 강연장 앞에서 준성는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집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무거웠던 저에게 뜻밖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풀어갔다. 지하철에서의 작은 친절, 예상치 못한 제안, 그리고 삶의 전환점이 된 결심까지. 그의 말이 끝나자 참석자들 사이에는 잔잔한 박수가 퍼졌다. 설명회가 끝난 후 한 청년이 다가와 물었다. 그런 기회가 진짜 존재하나요? 저도 아직 포기하지 않아도 될까요? 준성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기회는 존재합니다. 다만 그걸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는 눈과 그 기회를 누군가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날 이후 준성은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 지원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회사 일과 병행하면서도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주기 위한 일이라면 조금 더 바빠지는 건 기꺼운 선택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준성은 노트북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이메일을 썼다. 수신인 미래의 이준석에게. 오늘 나는 누군가의 믿음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했고 그 믿음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야. 지금도 힘든 누군가를 위해 손 내밀고 있다면 넌 잘하고 있는 거야.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준석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심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따뜻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의 제안은 너무도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준성은 순간 멈칫했다.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지금의 회사를 그만두고 전혀 다른 분야로 뛰어드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망설임이 들었다.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김 대표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이미 수많은 일을 스스로 해냈지 않나. 단지 회사를 다니며 월급만 받는 삶에 머무르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미래를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실전에 뛰어들었지. 그런 자네야말로 지금 우리 회사가 꼭 필요한 인재라네. 준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퇴근 후 틈틈이 공부하고 주말마다 건물을 둘러보며 관리하고 세입자와의 대화에 진심을 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과연 준비된 걸까? 그 질문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아니,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시작할 준비는 되어 있어. 대표님, 믿고 맡겨주신다면 도전해보겠습니다. 김 대표는 반갑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잘 생각했네.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회사의 신사업 개발팀에서 함께하세. IT와 부동산을 결합한 스마트 주거 솔루션 기획을 맡겨보려 하네. 그 말에 준석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은 IT 기술과 최근 쌓아온 부동산 경험이 맞닿는 지점. 그건 단지 직업의 전환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였다. 며칠 뒤 준석은 회사를 정중히 퇴사하고 최승호 대표의 부동산 회사에 출근했다. 새로운 명함을 받은 첫날, 그는 잠시 창가에 서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기회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자. 시간이 흐르며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닌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스마트 임대 플랫폼 개발과 청년 주거 안정 프로젝트의 기획자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회사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 보낸 사람은 예전에 설명회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었다. 그는 준석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어 지금은 자신도 작은 주택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고 썼다. 편지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친절과 진심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준석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김 대표의 방을 찾았다. 대표님, 이 편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김 대표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잘하고 있구먼. 이제 자네가 다음 세대의 기회가 되어주는 사람이 된 거야. 그 순간 준석는 깨달았다. 처음 지하철에서 노인을 위해 자리 하나를 양보했던 그 작은 행동이 지금의 삶을 만든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오늘도 누군가의 시작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 서울이라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조용하고 묵직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예전에 거만하고 날카롭던 모습을 벗고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팀 내에서 신뢰를 쌓아왔다. 지하철 사건 이후 몇 달간 회사에서의 입지가 흔들렸지만 그 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 계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그는 종종 털어놓곤 했다. 청년 주거 프로젝트 2차 매물 정리해뒀습니다. 요청하신 비교표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민석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준석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민석 씨. 요즘 업무도 꼼꼼하게 잘해줘서 팀원들 반응이 좋아요. 그 말을 들은 민석는 수줍게 웃었다. 이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쪽에 서고 싶어서요. 예전엔 그걸 몰랐는데 준석 씨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최승호 회장은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보기 좋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그걸 딛고 바뀌는 건 아무나 못하지. 두 사람 다 자랑스럽네. 잠시 후 민석는 다시 자리를 떠났고 사무실엔 다시 김 회장과 준석 두 사람만 남았다. 준석 군, 김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자네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위치에 와 있구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네도 누군가의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 말에 준석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책임이 가끔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보여주셨던 믿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기회였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 순간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비쳤고 사무실 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 준석는 문득 3년 전 좁은 원룸에서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서울 하늘을 떠올렸다. 그때의 막막함은 이제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다. 김 회장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자네가 만들어갈 다음 3년도 기대가 되는군. 앞으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부동산을 지켜가게. 준석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을 나서는 김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석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다음 주 발표될 2030 청년 주거 희망 로드맵 초안이 놓여 있었다. 그는 펜을 들고 제목 위에 천천히 한 줄을 덧붙였다. 기회는 우연처럼 찾아와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믿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문장은 마치 그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작은 문장처럼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온 준석는 혼자 남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불빛 가득한 도시의 야경은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낯설었다. 그 속엔 수많은 사연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 사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흔들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책상 위에는 청년주거 프로젝트 3기 신청서가 빼곡히 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펜을 들고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매번 비슷한 고민, 비슷한 조건. 그러나 각기 다른 사연. 이제 그는 더 이상 숫자나 조건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한 장의 신청서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시각, 김 회장은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고 있었나? 준성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회장님. 그냥 오늘은 좀 생각이 많아서요. 김 회장은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책상 위 신청서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자네를 처음 봤을 때도 그랬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달랐어. 누구보다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준성는 조용히 웃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친절은 생각보다 멀리 가네. 그게 때론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지. 그 순간 문 밖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준석 씨, 커피 한잔 하실래요? 밤이 깊어지기 전에요. 세 사람은 회의실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민석과 직접 내려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미래로 향했다. 우리 다음 프로젝트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민석가 물었다. 준성은 창밖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청년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고령층, 1인 가구, 다문화 가정까지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게 바로 진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부동산이지. 그날 밤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이어갔다. 단지 사업이 아닌 사람의 삶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그 순간들 속에서 준성은 확신했다. 이 길이 바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며칠 뒤 준석 부동산 컨설팅 공식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비전 선언문이 올라왔다. 우리는 집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가능성을 엽니다. 작은 친절로 시작된 변화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 선언문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들의 이야기 역시 점차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하철 어딘가 한 청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든 노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전환점이 되어 어딘가의 삶을 바꾸고 있을지도 몰랐다. 이야기는 그렇게 작은 친절로 이어지고 있었다.